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여행어백 기초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마지막 저기가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주제로서 이제 여행업을 한번 창업하는 과정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직접 창업하는 과정은 되게 쉽기도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까칠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과정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모르죠, 학교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아주 괜찮은 좋은 조건의 어떤 아이템을 찾거나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어떤 좋은 어떤 얘기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니까 영어 여행업 그 창업의 요소 및 조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받고 또 리더가 또 갖춰야 될 조건, 어떤 덕목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전략,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창업을 전략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죠, 타당성을 분석한다. 사업을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 괜찮겠다, 합리적인 그런 타당성을 같이 분석하고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창업 전략을 보게 되고, 단순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 계획서 이런 걸 하게 되지만, 이제 여행사를 정말로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에 거주하는 여행사를 차리려고 하는 그 지역에 구청이 됐던 시청이 됐던 군청이 됐던 그런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라에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거기다 등록이 안 되면 돈을 못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영화를 왜 보여드리는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짧아요. 아주 짧아요. 한 3, 4분 정도 짧은 그 옛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잠깐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ip? Well, don't worry. Things hardly ever fuck up around here. Good evening, Doug. I'm Dr. Lull. Nice to meet you. Ernie Patchin, Matrix 62B 37. And would you like us to integrate some alien stuff? Sure, why not? Two-headed monsters? Don't you keep up with the news? We're doing alien artifacts now. It's wild. Yeah, they date back 1,000,000 years. Ernie, That's a new one. Blue sky on Mars. been married long? 8 years. Oh, I see. Slipping away for a little hanky-panky. But really, I was always All fascinated systems by go. Mars. Then we're set. Ready for Dreamland? I'll be asking you some questions, Doug, so we can fine-tune the ego program. You answer honestly, you'll enjoy yourself a whole lot more. Your sexual orientation. Hetero. So, how do you like your women? Blonde, brunette, redhead? Brunette. Slim, athletic, voluptuous. Athletic. Demure, aggressive, sleazy, be honest. Sleazy. Demure. 41A, Ernie. Oh boy, is he gonna have a wild time. He's not gonna want to come back. Oh, that's for sure. 어째 잘 보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화는 그 토탈 리콜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인데요. 토탈 리콜이 보면 딴 게 아니라 이제 기억을 심어주는 어떤 그 기억을 심어주는 회사예요. 리콜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이제 기억을 심어주려다가 어떻게 기억을 찾게 됐죠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제 저기인데 이 기억을 심으러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 주인공이 화성의 그 첩보원으로서 그래가는 가는 걸 갖다 그런 기억을 심고 싶은 거 여행을 떠나는 화성으로서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애인도 그냥 고르죠. 애인도 딱 체형까지 마음에 드는 피부색이며 체형까지 쫙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하다가 오히려 자기 머릿속에 심어놓은 어떤 다른 기억을 갖다 깨우치게 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화성 가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보여드린 장면 그 정도. 저는 거기서 하나 유출되는 게 앞으로 여행사가 저런 여행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기서 제가 유출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행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트래블 에이전트가 꼭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딱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칩을 딱 꽂으면은 마치 내가 화성에 갔듯 마치 몰디브에 갔듯 마치 아프리카에 가 있듯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는 완전히 4D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바람이 됐던 그 내가 느끼는 촉각이든 그 냄새도 그 바닷물 짬내가 살짝 짭조름하게 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정말 애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래서 도심 곳곳에 그런 사무실들이 마치 있는 그게 아마 미래 여행사의 하나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우주 여행이 있겠죠. 그렇죠? 우주 여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한 여행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영화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행업, 창업. 이렇게 일단 여행사의 그 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현황이 되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 여행업을 보게 되면 계속 꾸준한 상승선이 있었죠. 꾸준히 쫙쫙 올라갑니다. 그냥 아주. 2018년도도 하디 2019년도도 정점을 거의 2020년까지 정점을 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쭉 가라앉죠. 경쟁이 그만큼 이제 치열해진 겁니다. 경쟁이 어떤 그 정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 2019년을 돼서 2020년도인데 마침 2020년도에 2월 달에는 뭐가 터져요? 네, 코비드가 터지죠. 코로나19가 빵 터지면 더더욱 그 가파른 속도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아마 연말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거보다 한 15,000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15,000 정도까지는 툭 더 떨어지지 않을까 잡아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긴 조정기가 있었다. 이 정점의 조정기가 있었다. 그렇죠? 정점의 조정기를 거치고 이제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코로나 오기 직전에서부터 살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코로나가 터진 건 2월에 터졌잖아요. 2월에 터졌는데 1사분기면 1월, 2월, 3월 사이죠. 그 사이에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던 찰나였다라고 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행사는 변한다. 자, 2019년 4분기를 지적해서 2019년 1사분기처럼 2024분기에 가장 최고점을 다르다가 이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이건 여행사 수예요. 아까 여행업이었죠. 여행업과 여행사 수하고는 좀 다른데 여행사 수는 완전히 그냥 여행사만 하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이 순수하게 여행에 가까운. 근데 여행업은 다른 업종 무역도 하다가 여행도 하다가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다. 업을 갖다 등록을 하는 건 또 틀린 겁니다. 여행사하고는. 그래서 여행사도 여행업에 들어가죠. 크게 보면 들어가지만 여행업은 등록을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행사를. 그러나 여행사의 수는 정확히 여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여행사 수하고는 좀 맞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일단 이때는 조정기였다 내려오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여행사 수만 본다면 아마 10,000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제 여행업은 여행업의 이제 추세는 이렇게 됐다. 여행사 수도 마찬가지. 여행업의 등록 수와 여행업을 등록한 수와 여행사의 수도 정당히 똑같이 거기에 흐름에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2019년을 정점으로 좀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오히려 그럼 정리가 되면 난잡한 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사업의 기회는 또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업이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창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창업이란 도대체 뭘까? 성공,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해서 창업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성공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다른 여행사의 존재를 하고 종선을 하다가
여행사에 종사를 하다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 또한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성공이라는 게 돈만을 얘기하는 거죠. 명예도 갖고 있죠.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른 어떤 창업의 어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 1년 미만의 폐업률이에요. 휴업 및 폐업률. 1년 미만이 차지하는 게 최소한 30%, 20%에서 30%, 평균 한 20%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10개 중에 2개는 문을 닫는다. 1년 안에. 그동안에 평균 이렇게 내본 게 이거예요. 10개 중에 2개는 됩니다. 특히 주점하고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문을 닫는다. 정보통신도 문을 많이 닫아. 음식점이 의류 백화점, 스리포츠. 그나마 숙박업이나 학원이나 이런 곳은 10%, 15% 내외다지만 이 중흥 서비스업, 정보통신 이쪽으로는 상당히 문을 많이 닫는다. 그다음에 3년 미만까지 본 거죠. 3년 미만까지 봤을 때 거의 어떻게 돼? 9개가 문을 닫아. 10개 중에 9개가 문을 닫는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구나. 거의 70% 다다르고 있죠. 3년 미만에는 반 이상의 문을 닫는다. 3년 미만은 반 이상을 문을 닫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거의 70%에서 80%. 즉 10개 중에 7개는 문을 닫아버렸다. 즉 얘기는 뭡니까? 많이 성공해야 3개가 성공을 한다. 이쪽 보게 되면은 주점이나 유흥 서비스는 1개만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3개, 2.5개가 문을 열었다. 2.5개가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개는 문을 닫는다. 이렇게 봤을 때 창업이 그만큼 어렵구나. 성공적인 비즈니스 끌고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창업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정말 한번 해볼까 개념이 아니라 나는 꼭 창업을 해야 되라고 덤비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창업한 지 20년째 운이 좋아서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좀 열심히 더더욱 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업이란 알선업입니다. 알선업은 뭐죠? 알선업은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준다고 생각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행업은 이 창업에 있어서 우린 창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창업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경영자원을 확보 결합해서 기업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시기죠. 경영자원, 그게 경영자원은 인적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 중요한 게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이 최고예요. 물적 자원은 그 후입니다. 물적 자원은 금방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 인적 자원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경영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적절한 시기와 경영 자원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창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창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창업 요소로서 창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창업자가 일단 첫 번째 창업자가 있어야지 창업이 되는 거니까. 창업 요소의 첫 번째 창업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창업자는 사업의 성패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실행하고 아이디어고 사업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를 가게 되면서 사업의 성패를 하게 된다. 무엇이 필요하냐? 가치관과 능력이 확실해야 돼요. 즉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철학을 갖고 있어 사업이 돼야 된다. 사업에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죠. 일반 패키지 회사에 다녔는데 그런 회사에 다니게 되니까 이게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 잘 안 돼. 응? 난 여기 가기 싫었는데 근데 패키지 상품은 그냥 거기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고 거기 플러스 돈이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다음에 그만한 능력을 그러면 영업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이건 이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맨땅에 헤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 세계적인 역사 공부, 지리 공부 나름 한다고. 물론 완전 이쪽의 전문가들보다는 아주 못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여행사를 운영할 만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하드 트레이닝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성향이 또한 제가 볼 땐 중요하다. 성향이 여행업과 맞는 성향이 아니면 안 된다. 여행업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될까? 여행업이 갖고 있어야 될 성향은 분명한 게 정해져다. 아웃서 외향적인 성격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도 내향적인 성격도 성분이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손님과 만나서 즐긴 거 새로운 만남을 좋아해야 돼요. 만남을 좋아해야 된다. 새로운 이국적인 장소를 찾고 싶은 누가 일단 역마살기가 같은 어딘가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싶은 이런 동적인 행동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창업자로서 같이 쓸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적극적인 도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도전 의식과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끈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뭐가 필요해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력을 잘못 내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늘 솔선수범해야 솔선수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이 완벽주의자. 나 혼자만이 할 수 있고 완벽. 천하무적. 나 혼자만이. 독선. 나 운명. 그런 것은 즉흥적. 이런 것들은 절대 실패한다.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창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죠. 이제 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가 없이 하면 안 되거든.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사업 아이디어는 창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창업주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도구. 아이디어 없이 창업을 한다? 이거는 망한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소비죠. 가치,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 결국 이게 뭐예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 욕구를 잠재적인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이디어죠. 사업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사업 아이디어. 자, 제가 하나투어 무드투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업계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고려 여행사라는 아주 큰 여행사가 있었어요. 이 고려 여행사도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여행사였죠. 여기 이 고려 여행사의 패키지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여행사들 패키지 상품을. 근데 이놈의 패키지 상품이 모객이 안 돼가지고 출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행사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주는 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겨나는 겁니다. A 여행사 전화해서 야 니네 몇 명이냐 이런 유사한 상품 있냐 있어 우리 며칠날 출발하는데 우리 2명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는데 니네 몇 명 있냐 우리 4명 있어 야 그럼 출발 일단 시키자 대신 내가 4명은 니네들 수익은 챙겨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서로 이제 꽁죽한 알먹구가 되는 거죠. 그러게 이제 막 고개 막 여물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이 고려 여행사에 있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사였고요, 한 사람은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와 과장이 힘을 합쳐서 한번 차려봅시다 라고 차린 게 모두투어 하나투어에 이때 당시에 모두투어 우종 회장님이 이사였고 하나투어의 박성환 회장이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두투어를 잘 창업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하나투어의 박성환 회장도 잘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것도 사업 아이디어가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거를 갖다 좀 체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 모두투어의 전신 9길 여행사가 등록이 되고 찾아지게 된 거. 그러면서 쭉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다가 89년도 좀 지나서 하나투어에 이제 박 회장이 나와가지고 하나투어를 차리게 되죠. 왜냐면은 이 하나투어 박성환 회장은 우이사하고 둘이 성향이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한 분은 약간의 그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한 분은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좀 진보라고 해야 되나 도전적인 성향이 강한 게 이제 하나투어의 박 회장님이시고 다음에 모두투어 우 회장님은 좀 그 보수 좀 탄탄하게 나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투어가 박성환 회장이 끌고 나와서 새로 차린 게 이제 하나투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이런 예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군지 아시려나? 자, 이 양반이 애플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스티븐 잡스가 만든 거 뭐예요?
핸드폰에 PC를 결합한 것 뿐이야. 안 그래요? 핸드폰에다 PC 결합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핸드폰에다 PC 결합한 건데 뭐. 응? 핸드폰에 PC를 결합을 한 건데 뭘 더 바래요? 핸드폰에다 PC 결합한 건데. 응?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에 PC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애플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행사에서 한번 봅시다. 여행사에서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랑풍선 지금 잘 나가죠? 노랑풍선이 갖고 들어갔던 거는 뭐냐? 키워드는 가격의 차별화. 어떻게 하든지 거품을 제거했다. 거품 제거라는 표현을 집어넣죠. 여행을 가볍게. 그래서 해서 노랑풍선에서 잘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우 프라이스를 만들어냈어요. 얘네가 갖추고 하는 거는 로우 프라이스, 거품을 제거하는 이런 게죠. 마찬가지 온라인 여행사의 웹투어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게 하나투어가 인수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차별화했지만 또 하나는 컨텐츠까지 차별화시키는 게 있죠. 참 좋은 여행. 비교적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참 좋은 여행의 컨텐츠가 가장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참 좋은 그 컨텐츠가 가장 나름대로 다양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특히 유럽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여행이 유럽이 좀 강한 편이에요. 유럽이 그 다양하게 잘 만들어냈고 가격도 적절하게 가성비도 결코 나쁘진 않다. 가성비도 좋게 해서 나름대로 또 자리 잡은 회사가 참 좋은 여행이다. 그럼 지역을 전문한 거죠. 여행 박사가 대표적이에요. 얘는 지역이 뭐였죠? 일본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회가 된 거야. 전문. 일본 전문으로서 나름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또한 시에 프랑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지금은 현재 문 닫았어요. 잘 나갔었는데 너무 나중에 무리한 광고를 했죠. 왜냐? 그 옛날에 TV 광고를 했어. 90년대 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TV 광고하는 바람에 무너졌는데 어찌됐건 이 지기로 대표이사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의 원래 가이드였어요. 유럽의 가이드였다가 서울 들어와가지고 유럽 전문 여행사 이건 지역 전문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TV 광고하면 좀 무리하게 홍보 장면을 나가다 결국 무너졌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컨텐츠 전문화한다. 해외 트레킹 대한민국의 트레킹 전문하면 해초 여행이에요. 해초 여행이 보통 아주 이 트레킹 하나 가지고선 아주 전문화가 되고 또한 성지순례 전문화도 있다. 이건 컨텐츠 전문화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고급이에요. 완전히 고급 럭셔리 아주 럭셔리하게 그래서 보통 유럽 상품이 500만 원이다. 그럼 여기는 보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주 럭셔리하게 만든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분의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창업자 요소가 창업자, 그다음에 아이디어. 세 번째는 뭐죠? 자본이죠. 돈이 세지 돈이 센다. 그래서 설립하는데 꼭 상품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최소한데 제가 예를 들면 6개월 창업 오픈하고 수익이 없어도 6개월은 버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수익이 없어도 6개월을 버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년을 버틸 수 있는 추가 자금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6개월을 버틸 운영 자금이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제대로 없다. 왜냐면 처음부터 돈이 인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인컴이 바로 발생한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최소한 없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보통 그래서 자본금이 최근에 들어갈 때 창업자금 곱하기 1.5배 정도를 생각해 놓으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상 거친 기업 환경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창업자의 자질 당연한 거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당연한 거고 다음으로서는 최적의 창업 업종 품목을 이제 그때 선택을 아이디어와 선택 품목 같은 거 체크해 해보고 자기 자본하고 추가 자금 요게 잘 어우러질 때 좋다. 그래서 환경 이건 적절한 제가 그랬죠 적절한 시기 이건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이건 창업자잖아요. 창업자가 적절한 시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자본금이 괜찮아질 때 딱 준비가 잘 된다라면 성공적으로 가는 시기가 됩니다. 창업 시기죠. 불경기 한다고 해서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현명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경제 불경기가 오히려 더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선점의 효과. 그래서 사업은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창업은 일시적인 경제 활동은 한 번 딱 하고서 이거 안 돼요.
창업은 일단 절대 먹튀를 하겠다. 이거는 99.9% 망한다. 그래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을 한다.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고선 덤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들 망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되고, 또한 불경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다들 문 닫고 있을 때 오히려 는다라면 차라리 하나투어가 약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IMF 빵 터졌을 때 다른 여행사들은 IMF 터졌을 때 다른 여행사들은 전부 다 좀 줄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도 줄이고 비용 지출 다 줄였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안 되죠. 완전히 소극적인 마케팅 활동.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투어의 그 박상환 회장은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도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히려 IMF 때 더 적극적으로 세일즈맨들을 더 뽑아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덤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중요하다. 그래서 5년 이상 버텨야 한다. 뭐 3년 이상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여행업은 5년 정도만 버텨주면 돌고 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고객이 보통은 다시 나한테 오기까지가 한 2, 3년 정도씩은 오거든요. 일반 서민들 대상입니다. 일반 서민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5년 정도 되잖아요. 2-3번을 나랑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도 오게 된다. 그러니까 저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 계획을 짰으면서 사업 계획 타당성을 인정해서 목표 이윤이 달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이런 타당성을 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성에서는 중요한 건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시장이 성장하는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있죠. 저는 이거는 죽는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기가 점점 없어지는데, 아기는 없어지거든요. 베이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베이비를 상대로 하는 거는 그 시장은 성장성에서 일단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성. 그래서 이러한 베이비 시장 중에 그 기저귀 시장 있잖아요. 기저귀 시장을 대표적인 모 회사가 있는데, 이 모 회사는 기저귀만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플러스 딴 것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덤볐던 아이템 중에 뭐냐면 성인 기저귀도 만든. 왜? 노인 실버 세대 때니까 이때는 관략근이 약해져서 요실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요실금을 막기 위해서 성인 기저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나이대로 좀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베이비 시장은 성장성은 이제 떨어진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는 성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여행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행 시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행 시장은 성장할까요? 저는 성장합니다. 누구나 여행은 가고 싶어합니다. 여행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더군다나 그 현재의 어떤 수없이 많은 교류들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여행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는데, 꾸준히 성장하는 게 여행업이다. 지금 이제 20조 시장, 30조 시장,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런 시장으로 반영한다. 이 시장성 분석하는 방법 중에도 아파트 보게 되면 대단지 있잖아요. 대단지 4,000명, 3,000세대. 3,000세대면은 2명 시장들은 6,00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 자체 되게 큰 거예요, 벌써. 이 안에다가 내가 뭐 하나 차려놓는다, 편의점 하나 차려놓는다, 그럼 차릴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20평대 좀 젊은 층일 경우에 편의점은 더 잘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세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고령자 인구는 일단 늘어납니다. 고령자 인구는 꾸준히 늘어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2%인데 2024년도에 19%예요. 근데 2054년도에 40%. 와우, 65세 이상 40%나 돼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구 대단한 거예요. 40%나 된다. 그럼 결국은 이 실버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버 마켓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갖춰 쓰셔야 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시장의 40%를 갖다가 실버들이 차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실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제 기술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여행업은 서비스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여행업은 인력만큼 중요한 거 없다. 결국은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해도 여행업은 AI 기계로 병행을 한다. 물론 이게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 사람의 성향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업무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어찌됐건 여행업은 인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성 측면에서 본다면 제조업이 어떤 그런 기술성 능력,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여행업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 만남을 되게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만남을 한다는 건 사람들과 소통인 거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무성이죠. 돈을 갖다가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가.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공익성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해서 다시 그러한 자본을 갖다 회수하는 그것이 도대체 몇 년이면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지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 사업계획 공익에 미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되게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여유는 필요하다. 사업성 검토의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구상을 했고요. 예비 사업성 검토하고요. 사업성 여부가 가능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창업을 조직을 결성하고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예비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성의 여부를 이제 내가 이걸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 사업은 검토가 가능한가? 그러면서 조직을 결성하게 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사업계획서는 뭐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뭐죠? 보십시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정리, 체계화하는 과정이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그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나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펼쳐야 되고 이건 어디서 구해 갖고 와야 되고 저기서는 어디서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쫙 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계획서에서는 들어갈 말인데 입지계획 어디다 해야 될지 마케팅 계획 그러나 여행업은 입지계획이 이제 점점 사라진다. 예전에는 항공권을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항공권이 종이였죠. 그래서 직접 찾으러 오거나 이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했거든. 교통이 그거는 지금 필요 없죠. 다 온라인 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지 계획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 물론 온라인으로 딱 해놓은 마케팅한테 당연히 중요하죠. 재무 계산, 추정 손익 계산, 사업의 목적은 뭔지, 임원진의 현황, 이거는 주주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주주의 현황. 지분을 갖고 있는 주정, 사업계획서, 회사 운영계획 등을 갖다가 어디에 넣어야 된다?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된다. 창업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5배 이상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실패 분석을 위한 창업 전략인데 이 실패 분석을 위한 창업 전략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